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가 착공 4년여 만에 개통됐습니다. 동서 지역 간 이동 편의는 물론 통합적인 발전을 이끄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 신정호에서 포획 금지 종인 두꺼비가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산란의 한창인 두꺼비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천안시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가 주말과 공휴일에도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제 가능 휴일 지킴이 약국을 기존 16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합니다. 다음 달 개최 예정이었던 조치원 봄꽃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충청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신청 후 일주일 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충남 지역 소상공인 등 16만 7천여 명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충남도가 도비 657억 원을 들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천 어깨를 더 이상 이변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신속과 후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피해를 신속히 치유하고 회복을 빠르게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박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종교시설, 운수업, 문화예술인 등이 대상인데 업종별로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나 사행성 업종, 불법 노점상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기한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각 시군 접수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적격 심사를 진행해 일주일 안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도는 또 충남신용보증재단, 금융권 등과 협약을 맺고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 보증도 실시합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으로 국민은행과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1.5%의 저금리로 신규 보증사업자는 3천만 원, 기존 보증사업자는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가 주말과 공휴일에도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제 가능 휴일 지킴이 약국을 기존 16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 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지인 등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진료, 병의원 안내 등은 천안시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과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를 승진과 전보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강의는 윤금희 천안시 성평등 전문관의 진행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직 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뤘습니다. 박경기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당협위원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 아산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정치 행정가라며 13년 동안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정책 개발과 평가를 이끈 자신이 아산을 새롭게 바꿀 적임자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시장이 된다면 아산의 교육과 문체 부흥을 추진하고 균형 개발과 도시의 적정 성장 관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산시가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한 청년으로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나 장비 구입 등 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아산시청 사회적 경제과 청년 행복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 신정호에서 포획 금지 종인 두꺼비가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단으로 산란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신정호가 두꺼비들의 새로운 집단 산란처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신정호 연꽃단지입니다. 몸집이 큰 암컷 두꺼비 등 위에 올라탄 수컷이 번식 활동에 분주합니다. 연꽃 줄기에는 두꺼비 알들이 기다랗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위와 가뭄이 심해 짝짓기에 나선 두꺼비의 모습도 10일 이상 늦게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곳 신정호 연꽃단지에서는 지난해부터 산란하는 두꺼비들이 확인됐는데 올해도 산란철을 맞아 두꺼비들이 어김없이 신정호를 찾았습니다. 보면은 이제 연꽃이 있는데 두꺼비들은 특징이 알을 낳으면 수초덩어리에 이렇게 이제 감아요. 떠내려가지 않게. 근데 연꽃 줄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저렇게 알을 거기다 감고 적절한 수위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이 이쪽으로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개발로 인해 전국적으로 두꺼비들의 산란처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신정호가 새로운 두꺼비들의 집단 산란처로 확인된 것은 신정호의 환경적인 가치도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신정호 주변 역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두꺼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호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두꺼비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생태 보호 지역으로 이렇게 육성되어지게 되고 더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정호가 두꺼비들의 집단 산란처로 확인된 만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가 착공 4년여 만에 개통됐습니다. 경부선 철도로 단절됐던 동서 지역 간 이동 편의는 물론 통합적인 발전을 이끄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도 및 지하차도로 차량들이 시원스럽게 오갑니다. 지난주 개통된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한 지 4년 3개월 만에 개통입니다. 동서 연결도로는 조치원읍 중림리에 있는 옛 향군회관과 남리에 있는 옛 효성병원을 경부선철도 아래로 횡단하는 길이 270m,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입니다. 그동안 시내 중심부를 통과하는 지하차도가 한 곳뿐이어서 중림 5거리나 신안 4거리 등을 통해 1.5km 이상 돌아가야 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여기 사람도 편하지 왔다 갔다 하니까 1, 2에서 이렇게 들어서 1, 2 갈 수도 있고 저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울러 이번 동서 연결도로 개통은 시내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조치원읍 동서 지역 간 화합과 균형 발전을 이끄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조치원 서부권에 제2복합을 비롯해 시민운동장과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공공시설이 잇따라 조성되고 있는 만큼 동서 지역 간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복합이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복합이 완성되면은 이제 조치원 동쪽에 계신 분들이 복합에 편리하게 많이 좀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좋은 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번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 개통으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77개 사업 가운데 지금까지 54개 사업이 마무리돼 완료율 7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3대 세종시의회 공식적인 마지막 회기가 될 제74회 임시회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5명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세종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첫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9일 추경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가 3대 의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정 활동으로 시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4일 오전 11시 12분쯤 세종 전통시장 주차타워 1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6분 만에 모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주차장 운영이 중단돼 5일장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이 난 주차장은 최근 101억 원을 들여 준공된 시설로 지난 11일 정식 운영에 들어간 지 사흘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다음 달 개최 예정이었던 조치원 봄꽃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조치원읍은 최근 지역단체를 비롯한 주민 대표 등과의 논의를 거쳐 축제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정부에서 지역축제 취소를 권고하고 있고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편 조치원 봄꽃축제는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취소된 바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온라인으로 전환해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10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시민조성반이 발족했습니다. 시민조성반은 정원조성과 정원교육, 생산지원 등 3개 분과 총 15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정원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이달부터 행사가 마무리되는 11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이번 시민조성반 구성에 이어 오는 5월 자원봉사와 홍보지원, 행사지원 역할을 맡게 될 시민추진반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15일까지 시민대상과 명예시민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먼저 시민대상은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 문화, 체육, 사회봉사 및 효행, 특별공로상 등 총 4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수상자 1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격 요건은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읍면동장이나 20명 이상의 시민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또 명예시민은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공로가 큰 각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충청권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세종 정상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실질적 수도 기능 강화를 약속한 만큼 행정수도 완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말 대선을 정확히 100일 남겨둔 시점에서 세종시를 찾아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처음 언급했습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임기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반 시설과 또 수도로서의 어떤 국격 차원에서도 문화, 예술, 교육 또 우리 학계와 정부 인사들이 서로 만나서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장까지 이 세종시에 구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어 지난 1월엔 국민의힘 세종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지역 핵심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건설,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립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 미디어센터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 모두 7가지의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약속들만 잘 지켜진다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우리 세종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주셔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세종시 관련 공약을 또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면서
5년 만에 다시 맡게 될 보수 정권에서 세종시 관련 정책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2년 전 침수 피해를 입은 아산 강변 테니스장 보수가 보류되면서 현재 코트 절반 가까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 지역에 있다 보니 또다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 결국 아산시는 대체 부지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강변 테니스장입니다. 일부 코트 바닥이 울퉁불퉁해졌고 심지어 갈라진 곳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내린 집중호우에 곡교천이 범람하면서 테니스장이 망가진 겁니다. 2년 전 입은 침수 피해로 인해 10개 코트 중 절반가량에서는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수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테니스장이 상습 침수 지역인 하천변에 있다는 것. 수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하더라도 또다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큽니다. 이에 아산시는 다른 부지의 테니스장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해 보수를 보류하고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부지는 천안 아산 간 고속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고 스포츠타운에 테니스장 10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스포츠타운의 경우 사업 초기이고 고속도로 하부 공간의 경우 협의가 필요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테니스장이 조성되기는 어려운 만큼 테니스 동호인들의 불편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피해가 접수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기청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기업 가운데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수출 의존도 3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 조사를 실시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대상은 SB플라자와 청년몰,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최대 감면 금액은 연간 2천만 원입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모두 145건, 4억 5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천안시가 오는 5월 문을 열 청년센터의 별칭을 이음으로 확정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별칭을 공모하고 선호도 조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음은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청년센터와 청년을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5월에 문을 열 청년센터 이음은 커뮤니티룸과 스터디 카페, 휴게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산마테크에서 공기 압축기 설치 및 설비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880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국일고등학교에서 급식조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0-860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HS에서 원단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8054-805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기강업에서 건축, 철골,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8-531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진보전력에서 전기 내선 전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426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